여러분이 가장 이 종목을 헐값에 매수하는 방법이 뭐예요? 시아인베스트 빅토리 박상배입니다. 자, 그럼 가볼게요. 자, 미 테이퍼링 내년 3월에 종료한다. 이 말에는 주식 투자 자산가들에게 엄청 중요한 비밀이 남겨 있습니다. 자, 이게 종료된다는 것은 이제 이걸 종료가 되어 뭐가 될 수 있냐면 금리 인상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테이퍼링이 이렇게 해서 이제 줄여준다는 것은 유동성 공급을 줄인다는 거예요. 유동성 공급이 준다는 이야기는 무슨 말이냐? 이 주식시장은 부채를 가지고 이렇게 확산이 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여러분도 그런 거죠. 집안 경제도요. 엄마 아빠가 카드를 10개월, 6개월을 땡겨서 든다는 이야기는 지금 당장의 돈은 아니고 미래의 돈을 끌어당겨서 집안의 물건들을 구입한다는 겁니다. 맞나요? 근데 그 집안이 대한민국의 1000만 가정이 그렇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대한민국의 GDP는 올라갈까요? 안 올라갈까요? 경제 성장률은 올라가겠죠. 왜? 가구집도 잘 먹고 살고 갑자기 중국집 사장님들도 매출이 막 올라가요. 맨날 짬뽕 짜장면 먹던 집들에서 많은 가구에서 어때요? 탕수육도 시키고 팔보채도 시키고 난자완스도 시키고 이렇게 되면서 어때요? 그 중국집도 돈이 또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그 중국집 아들내미는 그동안 사고 싶었던 닌텐도 게임을 엄마한테 졸라서 또 어떻게 돼요? 그 게임을 사게 되죠. 그러면 닌텐도 게임을 운영하고 있는 회사의 매출은 또 오르겠죠. 결국 이렇게 경제의 선순환을 유도하는 정책입니다. 그런데 그런 돈이 이렇게 돌아다가 그 돈의 그 확산을 줄여가는 게 바로 테이퍼링이에요. 그래서 풍선의 바람을 서서히 빼는 작업이 바로 테이퍼링이다. 그리고 나서 이제는 금리 인상을 유도할 겁니다. 자, 그러면 금리를 인상하자마자 주가가 기울어지는 게 아니라 여기서부터는 실적 장세가 일어난다고 이야기해 줬어요? 안 해줬어요? 실적 장세, 1차 실적 장세, 2차 실적 장세가 편의상 나눠보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실적 장세가 진행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요. KDI, 오미크론 불확실성이 커져서 내년 성장률 먹구름이다. 그런데 여기서 함정이 있어요. 모든 기업의 성장률이 떨어지는 것은 아니다. 방금 말했던 내용하고 좀 연결고리가 있어. 무슨 연결고리가 있어요? 어떤 기업들은 더 치고 나간다. 오늘 아침에 애플카가 2025년도에 출시된다는 소식 때문에 관련 종목들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과 상관없어. 오미크론과 상관없이 애플카의 주요 부품을 납품하는 회사들은 실적이 늘어날까요? 안 늘어날까요? 오미크론하고 상관없이. 근데 왜 오미크론을 다 전부 그렇게 확대해서 가냔 말이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금리가 우리나라는 선행해서 지금 오르고 있죠. 대한민국은 금리가 오른다는 이야기는 미국의 금리가 오른다는 가정하에 미리 올려서 미국 시장이 금리를 올렸을 때 그 부작용, 한국의 돈이 빠져나가는 것을 최소로 줄여가기 위해서 미리 어때요? 지금 대비를 하고 있는 중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결국 금리 때문에 가계의 소득이 이제 여러분 금리가 인상된다는 이야기는 본격적으로 가계의 소득이 그동안에 개인과 가계가 소득을 벌었다면 이제 어디로 넘어간다? 핵심 기업들, 모든 기업은 아니에요. 핵심 기업들의 자산이 늘어난다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의 돈이 어디로 넘어간다? 그 어려운 시기에 투자했던 기업들에게 넘어간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금리 인상은 개인의 돈에서 누구한테 갈까요? 기업의 돈으로 넘어가는 어떤 신호탄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은 기업을 발굴을 더 잘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서는 이제 명암이 나눠집니다. 작년 코로나 때는 유동성 장세였어요. 묻지마 유동성 장세. 웬만한 종목은 다 오르는 그런 좋은 물반 고기반 장세가 유동성 장세고, 그런데 유동성 장세는 지나가 보면 확실하게 유동성 장세이지만 실제로 투자할 때는 공포가 너무 심해서 사람들이 아무것도 하기 힘들어집니다. 이해됐으면 주목. 그리고 8분 능선을 넘었을 때부터 이제 투자하고 싶은 욕구가 올라오는 장세가 바로 유동성 장세예요. 그래서 그들이 들어오면 어느 명분을 만들어서 또 고점을 만들어서 지금 한 6개월, 7개월 조정을 만드는 것처럼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반복이 돼요. 최근까지만 해도 여러분들이 한 7개월 정도, 6개월에서 7개월 정도 증시가 빠지다 보니까 많은 투자가분들, 작년에 폭발적인 상승장을 경험했던 개인들은 감당하기 힘들 만큼 힘들었던 장세가 일부 있었습니다. 자, 여기 보면요. 50대 반도체 전문가 경계현 전진 배치를 통해서 이제 삼성도 다가올
이 상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가전 모바일 부문장 15년 연속 TV 세계 1등의 주역이다. 어떻게 뭘 준비할까요? 이 사람을 전진 배치를 통해서 삼성도 미래 포석을 이끈다는 거죠. 한국 조선 휘바람 11월 세계 발전화 58% 수준. 몇 년 전까지만 해도요, 우리나라 조선 끝났다, 중국한테 잡아먹겠다 이러면서 엄청난 공포가 있었죠. 그렇지만 지금 어때요? 다시 이 발주를 하면서 패권을 장악하고 회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반도체처럼 계속 1등이 됐으면 좋겠네요. 자, 가상의 땅이 여러분 51억에 팔렸다. 메타버스도 부동산 열풍이다. 지난달 메타버스 3차원 가상 플랫폼 샌드박스 가상 부동산이 430만 달러, 약 우리나라 돈 51억을 팔렸다. 메타버스가 유행하면서 가상세계는 가상 부동산 투자 열기가 뜨겁다. 뉴욕타임즈는 메타버스가 조만간 가상자산을 바탕으로 새로운 경제권 형성할 것이라 이를 가상세계 부동산을 선점하는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전혀 다른 겁니다. 샌드박스라고 하는 유명한 회사죠. 메타버스 속 게임 플랫폼으로 부동산 랜드 거래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점점 사람들의 관심이 이쪽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이제 우리는 이 도토리 하나가 이렇게 빅토리, 자산의 수비되는 경험을 반드시 해봐야 됩니다. 승리의 유전자, 이 빅토리가 이 사이즈가 큰 빅토리가 되는데 여러분들이 어떤 게 중요하면은 이 관점을 잘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은 엄청난 100억대 자산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 빅토리를 되는데 필요했던 전에 상반기 우리가 9월 달부터 시작했던 내용들, 그 내용 중에서 중요한 개념들. 자, 지금 했던 게 9월 6일 날 하이퍼 인플레이션 시대, 투자는 선택이 아닌 필수다. 이때 나왔던 요 이야기로 한번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하이퍼 인플레이션 시대가 시작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투자가 있고, 이 투자가 여러분이 알다시피 선택이 아니라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쪽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여러분이 원하도 원치 않던 이제 시장은 이쪽으로 넘어갈 거라는 거죠. 하이퍼 인플레이션으로 넘어간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지금이라도 공부를 시작해서 우리는 투기가 아닌, 그러면 투기는 뭐냐? 모르면서 하는 것은 투기입니다. 모르면서 하는 것은 투기. 그 메커니즘이 이해가 되면 투자. 그리고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올바른 방식으로 구성이 되면 투자. 기간이 짧다는 이야기는 리스크가 동반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투자라기보다는 투기에 가깝습니다. 요즘 아파트가 너무 많이 오르다 보니까 키 맞추기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바로 빌라들입니다. 아파트와 빌라의 갭 차이가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이제 좋은 목, 그 다음에 호재가 있고 개발 계획이 있는 곳에 빌라들 가격들이 수도권은 키 맞추기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키 맞추기 경쟁에서 일어날 때 어떤 거냐면 결국은 그 지역의 어떤 교통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결국은 안정적인 실거주도 되면서도 개발 계획 성격이 갖고 있는 곳에 가격이 더 많이 급등합니다. 즉 본질 가치가 중요하다는 거죠. 자,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아파트뿐만 아니라 이게 다 올라갔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우리가 좀 고민을 가져야 될 게 뭐냐, 이제 저번에 이야기했던 개념에서 투자가 있고 투기에서 우리가 늘 설명했던 게 뭐냐면 그때 우리가 설명할 때 면허하고 우리가 무면에 대해서 설명했어요. 우리가 이제 좀 노력해야 될 게 뭐냐면 적은 금액을 통해서 소자본을 가지고 적은 금액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투자를 해보면서 이 주식시장에 이 변동성이라고 하는 미스터 마켓이 있어요. 이 가격이 등락이 있습니다. 미스터 마켓은 어느 때는 이렇게 가격대로 움직이다가 어떤 이런 가격의 절대 가격이 있다면 얘는 어떨 때는 앞서거니 뒤서거니 앞서거니 하면서 움직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접근하는 방법이 있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저점에 사서 고점에 팔겠다고 하는 이
움직임을 따먹는 트레이더 관점이 있고요. 기업의 재무제표가 그렇게 안 좋아도 상관없고 뭐 상관없어. 왜? 나는 언제든지 손절가 이런 걸 정해놓고 샀다 팔았다 이런 개념으로 접근한다는 거죠. 그렇게 투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개념보다는 결국은 이게 핵심이죠. 저희는 이게 더 중요한 거죠. 어떤 거요? 기업의 실적, 기업의 가치. 일시적으로 실적이 이렇게 떨어질 수는 있지만 결국은 이 기업이 실적이 이렇게 우상향한다는 원칙을 알고 특히 우상향을 할 수 있는 기업을 발굴하는 거죠. 그래서 그 기업이 중간중간에 이렇게 위아래를 가든지 말든지 관심이 없고 장기적으로 6개월 뒤, 1년 뒤, 2년 뒤, 3년 뒤에 커가는 기업에 우리가 파트너가 돼서 가는 게 더 중요한 거죠. 결국 이런 경험을 통해서 적립식으로 일정하게 매수하면서 종목의 포트폴리오 준비하면서 그 가보는 경험, 그 가보는 경험을 실전 경험을 해보는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1000일 정도 투자를 해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저는 뭐라고 얘기한다? 그때부터 면허가 생겼다. 그리고 이제 시장 수익률 대비 연 수익률이 10에서 15% 정도를 여러분들이 수익을 내는 그런 투자가 된다면, 근데요 매년 15% 내기는 쉽지 않습니다. 왜? 어느 해는 1년 내내 빠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해야 될 게 뭐냐? 평균으로 잡습니다. 5년 동안 나의 투자 수익률이 몇 프로냐? 라고 했을 때 연 수익률이 5년 동안 해서 한 누적으로 80%가 났다. 그러면 5로 나누면 몇 프로예요, 여러분? 연 16%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수익률이란 게 매년 단위로 나오기보다는 우리 CR 인베스트는 한 6년 단위로 평균 수익률을 뽑은 게 우리의 수익률을 보면 좋지. 매년 오렌 버핏 쳤다도 매년 20% 수익을 내는 게 아니에요. 오렌 버핏도 10년 동안 본인이 갖고 있는 자산이 얼마큼 늘었지 해서 그 10년을 역산을 해서 했더니 연수익률 22%가 나온 거지. 언론 보도에서 나오는 연수익률 20%, 2%의 개념에 대해서 오해하면 안 돼. 그러면 버핏이 하락장에서 샀다 팔았다 했단 말이야?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 면허를 갖고 있는 사람의 특징이 뭐다? 주식은 L자형 상승을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주식은 역 L자로 돼서 니은 이렇게 보면은 뭐 역 L자로 말해야 되나? L자가 되니까 역 L자겠네. 결국 주가는요 거의 90%가 이래요, 여러분.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나머지 5에서 10% 기간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안에서 일어나는 것은 대단히 많이 올랐다 내렸다는 유혹의 느낌처럼 느껴지지만 사실 이 종목의 핸들링하고 이 종목의 오랫동안 주도 세력들은요 이 기간을 어떤 심리를 계속 심어주냐? 5년 동안, 5년에서 7년 동안 아니면 심지어는 3년 동안 계속해서 이 가격대에서 이 가격대 보면 두드러 맞고 그래서 이렇게 이쪽 A 가격과 B 가격을 유지하다가 어떤 또 쇼가 일어나냐면 여기서 언더슈팅을 보내버린다니까? 그래서 엄청난 공포를 유발해요. 왜? 위로도 안 올라가고 여기서 지지될 줄 알았더니 그 아래 맞고 또 빼버리는 거예요. 작년 코로나 그랬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때요? 멘붕에 빠지죠. 기업의 가치는 발견하지 않는 상태에서 그저 그냥 가격으로만 접근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장 이 종목을 헐값에 매수하는 방법이 뭐예요? 남들이 그 물량을 투매하고 던졌을 때 그럼 결국 뭐다?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돼요. 왜 장기 투자를 해야 될까요? 질문. 왜 장기 투자를 해야 될까? 이거 먹으려고. 저 구간은 이제 데이트레이드는 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상한가 따라잡기 그 다음에 뭐 온갖 방법이 다 있어요. 아마 그걸 다 찾아내면 수백 가지가 될 거예요. 그런데 일시적으로 유행일 때는 그 방법이 적절하나 또 시간이 지나면 그 방법으로 수익이 안 납니다. 근데 유일한 방법이 있어. 세력이 마음대로 흔들어도 가치를 알고 뚝심 투자자들은 절대로 저때 매도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 뭐예요? 그래서 몰빵하면 안 돼요. 몰빵하면 따라합니다. 저 세력들의 위아래 롤링을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좋은 종목을 포트폴리오 잘 짜놔서 순환매가 돌 때 내 종목 중에 일부가 올라가서 결국은 힌트. 우리는 모두 우상향 종목만 할 것만 갖고 있으면 돼요. 이해됐습니까?